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지금 주말, 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 동안 조금 뜨거운 정치인은 아니죠, 분명히.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론 상당히 핫합니다. 네이버 뉴스, 막 이런 거에 좀 도배가 될 정도로 갔다가 지금 조금 많이 핫한 상황인데, 이 관련해서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윤석열 정치 테마주, 인맥 관련주죠. 관련해가지고 일단 가장 우선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지금 뭐 이제 그냥 다 주변에서 깔아놓기는 해요. 특히 야권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가 야당 측에서는 윤석열 잘 모실 테니 정치판 해라. 그냥 정치해라. 총장직에 미련 갖지 말고 사내답게 그냥 사퇴 내고서 여의도판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대단한 정치력이다. 물론 이게 좀 뭐 비꼬는 느낌도 살짝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상황이랑 그리고서 장제원,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왔다 야당 측 인원들은 대권 후보 윤석열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모두를 조연으로 만든 정치 블록버스터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의 강력한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실 주변에서 지금 특히 야당 측에서는 이 판을 깔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뉴스 토픽 보이시죠? 뉴스 토픽 1위가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라는 지금 이런 화환이 있다고 하네요. 대검을 제가 가보진 않아가지고 멀진 않은데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누가 보냈는지는 모르죠. 이런 식으로 왔다가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쭉 깔리면서 지금 한뉴스 여기 순위를 보세요. 뭐 1위, 2위 윤석열 총장 총장 관련주란다. 관련 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도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있어요. 야당에서 저는 정치 인맥주에서 지금 뭐 사실 다른 것들은 뭐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한데 정치 테마 제가 지금 좀 노리고 있는 거는 야당에서 실질적으로 누구를 미는지 야당에서 분명히 이제 슬슬 대선이 2022년 3월쯤이니까 한 1년 반 정도 길게 잡아야 1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 보통 대선 테마는 자 대선 테마 우리나라 솔직히 정치 테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옛날 막 처음에는 정치 테마가 솔직히 리스크가 좀 높아요. 기본적으로 정치 테마 리스크가 좀 높은 테마이긴 해요. 하지만 반대로 갔다가 리스크가 높은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지속적인 하이 리턴이 있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좀 보여드리자면은 자 지금 여당에서 일단 2명 대표 인물들이 있죠. 남선알미늄이 인맥주로 1000원짜리가 8,000원을 갔어요. 이렇게 8배 가까이 갔죠. 그리고서 이재명 관련주도 에이텍이 대충 만원짜리가 5배 가까이 거의 약 4배 정도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4배, 8배 그리고서 지금 솔직히 딱 그냥 뚜렷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낙오된 홍정욱 관련주도 뭐 대충 요거 3월달 좀 반등하는 1000원짜리가 3배 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도는 테마예요. 한창제지도 황교안 관련주로 대충 1000원짜리 잡고 한 3배에서 4.5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언가 출마를 한다 라고 하면은 그 관련 종목은 좀 세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는 리스크는 분명히 좀 높아요. 갑자기 뭐 불출마 선언을 했던 과거에 뭐 이제 반기문 이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시민 뭐 정치 애초부터 뭐 대선 출마 뭐 얘기는 안 했는데 뭐 사람들이 혹은 시장이 막 부추겨가지고 올렸다가 정치 나 할 생각 없다. 대선 출마 할 생각 없다. 해서 막 내린 관련주들도 있고 분명히 리스크는 꽤나 높은 테마이지만
반대로 갔다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각 당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대표격인 인물이 되는 사람들은 해당 주가가 꽤나 많이 오른다는 점. 그냥 20%, 30%, 상한가 한 두 번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많이 올라요. 그리고서 대선 테마의 특징은 보통 매년 조금 다르긴 해요. 매 대선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대선 실질적으로 하기 1년에서 2년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은 이미 지났죠. 2년 전부터 1년 전 정도가 피크. 이거는 근데 이제 과거의 움직임이 그랬었고 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번 3번 정도 있었던 대선들은 보통은 2년 전부터 각 여당이든 야당이든 인물들이 슬쩍슬쩍 나오고 활동하는 인물들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주가가 피크를 찍는 게 대선 보통 1년 전후 그쯤이었어요.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똑같이 움직이리라 라는 생각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분명히 지금 이런 자리에서 지금 여당은 그냥 딱 두 명이 그냥 압도적으로 잡고 있죠.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이 또 1위로 넘어간 것 같던데 이재명, 이낙연 두 명이 싹 잡고 있어요. 근데 야당, 제가 매일 야당을 본다는 게, 야당 인물을 본다는 게 야당을 좋아하고 뭐 정치색 이런 게 아니라 야당에 지금 밀고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자 아까 전에 평균치로 갔다가 기본 3배에서 뭐 이낙연 관련주 같은 경우에 막 8배까지 좀 이건 과하게 오른 느낌도 있기는 한데, 반대로 갔다가 과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돈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죠. 주식시장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8배까지 갔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포인트는 각 대선 테마 보통 대장,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는 사람은 보통은 그 대선 테마까지 해서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까지는 오르는 모습. 그런 점. 그리고 여당은 이미 2명이 과거부터 싹 잡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낙연 의원이 2년 전부터 쭉 잡고 있다가 이재명 도지사가 이번에 무죄 판결 받으면서 쑥 떠올랐죠. 이런 점. 그래서 이렇게 2명, 지금 이재명 관련주를 보면은 움직임이 요 날인가? 여기 윗골이 길게 단 날인가가 그걸 거예요. 7월 16일? 이때가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나온 날. 그 다음에도 주가가 쭉 이제 대선 출마라는 그 기대감으로 갖다 꽤나 올랐습니다. 거의 그날부터 윗골이 길게 달고서도 거의 100% 정도 올랐네요. 요런 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를 한다, 예전에 생각 없다라고 말은 했는데 지금 판이 너무 잘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서 요런 발언, 퇴임 후 국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할 것, 정계 진출 후야 예전에는 분명히 저는 정치 생각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한마디로 뭔가 변했죠. 뉘앙스가. 과거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는 정치 할 생각 없습니다 였는데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 서현탄 메탈 필두로 갔다가 서현 등등 관련 종목들이 쭉 움직였어요. 그리고 꽤 컸죠, 움직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무조건 사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예요. 보통 대선 테마 각 조금 큰 사람들은 3배에서 8배씩 움직이는, 8배는 사실 좀 넘어가긴 했어요. 이낙연은 평균 3배 정도는 오르니까 야당에서도 분명히 계속 말씀드렸던, 야당에서도 분명히 지금 정치 대선 누구를 밀어야 되는데 안철수 관련주들은 사실 몇 번 좀 재탕을 했고 저번에도 지지율이 조금은 밀렸죠. 그래서 얘들도 분명히 움직이고는 있어요. 지금 야당에서 인물이 없는데 안철수가 좀 적극적으로 왔다가 정치 행보, 대선 테마를 위해서, 대권을 위해서 SNS 활동도 막 열심히 하고 엄청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 때문에 좀 그렇게 크게 막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특히 과거에 이미 움직여줬던 적이 있죠. 저번 이 대선 때라던가 요때 2016년, 17년 뭐 요때랑 그래가지고 움직인 기록이 있지만 이때도 2,000원짜리가 8,000원 갔었네요. 4배 정도 올랐었네요. 써니전자 딱 봐도.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솔직히 여태까지는 뭐 오세훈, 유승민 등등이 있기는 한데 유승민 관련주도 슬쩍슬쩍 올라왔죠 지금. 그리고 원희룡 이분은 대권 출마를 하겠다 선언을 하셨고, 근데 지금 지지율이 아무래도 좀 낮다 보니까 높지 않죠. 사실 좀 막 임팩트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주가가 조금 약한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치 안 한다고 했을 때도 웃겼던 게 야당 뭐 지지율 1위, 야권이죠. 야당이 아니라 야권 지지율 1위를 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 웃겼어요.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이 그 당시에 한 9%인가? 그래서 야권 지지율 1위 뭐 이런 식으로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임팩트가 있다는 점, 정치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거를 지금 뭐 사라 마라 이건 아니지만 재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윤석열이 만약에 사임 표명을 한다 그러면은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사임 표명을 한다는 거는 시장에서는 최소한 그날 하루는 정치권 들어오는 거다, 대선 출마 생각하고 있나 보다, 요런 식으로 갖다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계에 들어가겠다 라고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맥락이기는 해요. 지금 이게 멘트를 잘 봐야 돼요. 과거에는 정치 전혀 생각 없다 해놓고 진출 의향 묻자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게 정말 애매모호하지만 완전히 스탠스가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랑 행동하는 게. 퇴임 후에 국민위에 어떻게 봉사할지, 이런 점. 물론 지금은 제 직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 그건 대신에 정치를 하겠다는 거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과거였으면은 정치는 생각이 없습니다. 요거였을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멘트 때문에 좀 핫하지 않나 싶고, 그 외에 이런 식으로 갖다가 화한 행렬, 그리고 뉴스에 지금 실시간 조금 높죠. 상당히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정치권이 시끌시끌, 본분에 충실, 여왕벌 나타나, 뭐 이런 거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홍준표, 야당에서 홍준표랑 장제원 의원들은 정계 들어와라 뭐 이렇게 밀어주고 있고, 이런 식.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지금 뭐 이제 좀 보자면은, 사실 지금 서현탄 메탈이 대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 테마는 기본적으로 첫 스타트 할 때는 시가총액이 제일 핵심입니다. 시가총액 적은 애들이 크게 올라가요. 뭐 물론 꼭 100억 덕성우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시가총액이 말씀드리려는 거는 시가총액이 적은 애들 중에 첫 대장을 한 애들이 만약에 정계 진출을 하면은 걔가 끝까지 대장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가총액이 보통 정치 테마는 스타트 할 때 1,000억 밑에 있는 애들이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현탄 메탈이 그냥 딱 상한가 가기도 했고, 거래 대금, 시가총액이 일단 500억이죠. 그러면서 얘는 차트상 그렇게 막 거래 대금이 여기 좀 터진 구간이 있기는 한데, 이때는 제가 지금 좀 찾아봐야 돼요. 테마가 당연히 윤석열 테마는 아니었을 거고 다른 걸로 움직였을 텐데, 아무튼 얘가 신고가로 좀 넘어가자 싶으면은 그렇게 먼 자리도 아닙니다. 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100%만 오르면은 바로 또 신고가로 넘어가는 점. 그래가지고 지금 차트 자리상 요런 밑에 자리에서 지금 모아둔 점, 요런 것까지는 지금 괜찮아요. 나빠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저점을 유지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대선 테마가 이런 파동에서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하겠다 싶으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갖다가 볼 수 있지 않나. 내년 대선 테마 끽해봐야 올해 말이나 내년 한 1분기? 쯤에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머지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그렇게
확확 내려오거나 이러지 않죠. 얘도 이재명 테마도 쓱 내려오다가 이번에 그 파기환송심 나가지고 무죄 판결 받았죠. 거기서 이제 쌍바닥 느낌으로 갖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장기 입형까지 쭉 따라와요. 이 당시엔 정치 테마는 항상 요 당시에는 엄청 높아 보이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요런 흐름도 많이 나옵니다. 이낙연 관련주도 똑같았어요. 남선알미늄 이 당시에 1000원짜리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보면서 와 많이 올랐네, 3000원 올랐네, 3배나 올랐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좀 조정이 오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쭉쭉쭉쭉쭉쭉쭉 지금 흐름이 좀 비슷하죠. 한번 크게 올라가고 쭉 조정을 줬다가 다시 전고점 돌파하는 행위. 이 파동을 좀 잘 보세요. 정치 테마의 특성 중에 파동이 이런 느낌입니다. 꽤나 조정이 깊어요. 근데 올라갈 때 2번, 3월은 사실 좀 특이 케이스니까 조금 빼더라도 이 뒤에 쪽을 보시면은 보통 자 고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25%에서 30% 정도 조정해서 반등이 나왔었네요. 이낙연 관련주는. 물론 여당 1위기도 했고.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에서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남선알미늄 남선알미늄 시리즈들이 이낙연 관련 대장주로 올랐던 게 그거예요. 이낙연 의원 동생, 친동생이 이 사마 계열사의 옛날에 임원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문으로 재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한마디로 친동생이 엮여 있다 보니까 다른 정치 테마들은 막 학교 학벌 막 이런 식으로 갖다 엮죠. 뭐 고등학교 동문, 뭐 대학 동문, 뭐 사법연수원 동문 이런 식으로 갖다 대부분의 정치 테마는 올렸는데 지금 이낙연 관련주는 친동생이 사마 계열사에 재직을 했던 사실로 갖다가 실질적으로 좀 더 엮여 있어요. 다른 것처럼 막 그냥 학교 동문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친동생이 재직하고 있다. 그래서 움직였는데 지금 그분이 여기 휴림로봇 삼부토건 요쪽 계열사로 옮겼어요. 사장 취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여하튼 친동생이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삼부토건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생 이계현 씨를 경영진으로 영입을 하면서 사내이사로 선임을 했네요. 여기 이런 거 뉴스는 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남선알미늄은 사망 기업의 이계현 사장이 이 대표의 동생이라는 이유. 아무래도 다른 정치 테마들은 그냥 뭐 학교 동문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엮어서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친동생이 엮여 있는 건 그나마 좀 현실성이 조금은 더 있죠. 물론 그 기업에 이익이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정치 테마라는 게 원래 그런 곳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림로봇 얘가 좀 세게 갔고 그 다음에 삼부토건 얘가 좀 따라서 움직인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뭐 남선을 들고 있었다 한데 실질적으로 해당 종목을 올렸던 재료가 여기로 옮긴 거죠. 그러면은 내가 대선 테마를 좀 생각하고 있으면 이쪽으로 갈아타던가 아니면은 그냥 들고 있던 걸 정리를 하던가 그런 식의 재료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얘가 뭐 지금 남선알미늄이 주가가 낮은 것도 아니고 1000원짜리가 8000원까지 올렸다가 그런 본질적인 재료가 좀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하튼 서현탄 멜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금 시총이 좀 낮아가지고 뭐 이거 당장 월요일날 좀 크게 뜰 수도 있어요. 실시간 종목이 금요일만 해도 얘가 2위, 여기 상위권에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밑에 있거나 왔다 갔다 했어요.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저런 재료들이 좀 이목을 끌어놨다는 상황이고 이제는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냐 마냐 이거 사임하거나 그런 걸로는 분명히 이 관련 종목들이 들썩일 수 있다는 점. 특히 정계 진출을 말하면은 그거는 대선주 다른 애들 움직임처럼 좀 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야당에 지금 그만큼 밀고 있던 밀만한 인물이 없었어요.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안철수가 좀 활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지지율이 조금 밀렸죠, 솔직히.
저번에 과거에도 한번 실패를 했었고, 그런 와중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거, 새 거, 신선한 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대선 테마든 일반 재료든.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는 있는 상황이고, 결국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정계 진출을 하는지 보시면서, 만약에 정계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관련 종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시나리오를 세울지, 물론 무조건 3배 간다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대충 3,000원 저점으로 잡고 다른 종목들 3배 갔으면 얘 그래도 2배? 2배에서 3배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리에서 또 오르고서 뭐 조정을 주면 내가 산다거나 대선 테마까지 보면서 그런 식으로 갖다 좀 스케줄을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 그런 재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얘 같은 경우엔 사실 분봉은 좀 신선했어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얘 매매를 했었는데 막 이렇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리고 막판에 끌어올려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게 뭐 상따를 해서는 아닙니다. 어차피 다음날 월요일날 갭 좀 크게 뜰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장 따라잡아라가 아니에요. 나중에 재료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보면서 다른 대선 테마도 움직임이 있었으니까 그거랑 좀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을지 시나리오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선 테마는 4년에 한 번 오는 우리나라 큰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돌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분봉상 막판에 좀 끌어올리고 한 번에 또 확 깼다가 또 다시 상 말아버리고 요런 움직임 막판에 이런 것도 좀 스펙타클 했거든요. 제 눈에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테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정치 테마는 이게 좀 걱정은 돼요. 정치 테마 분명히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테마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정계 진출하는지 체크를 하고서, 그러면은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정계 진출한다고 하면은 보나마나 뭐 상한가나 시세를 이미 준 상태일 텐데 그런 곳에서 사면은 물리는 거 아니냐. 그런 곳에서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계 진출을 말을 한다면은 그 상황에서 대선 테마의 움직임 보세요. 관련 종목들이 무조건 그냥 쭉 간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그냥 일부러 시비성으로 몰라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비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야 그러면 저거 지금 뭐 이연상 간절해서 지금 상따라는 거냐? 물리라는 거냐? 그거는 멍청한 생각이고, 얘네가 갈 때 그냥 쭉 갔나요? 8배를? 아니죠. 주식은 항상 상승을 하면 조정이 있어요. 무조건 따라와요. 이거는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런 조정 구간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뭐 비꼬는 분이 있으면 뭐 어차피 차단할 거긴 한데, 솔직히 그런 말 하시는 분은 스스로 좀 일부러 비꼬려고 말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좀 문제가 있어요. 주식의 자연스러운 흐름 중에 조정이란 포인트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낙연 의원 당연히 대선 출마 19년도부터 활동 열심히 했고 여권 지지율 1위였기 압도적 1위였어요. 압도적. 누구나 다 이거 대선 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대권 출마할 거고. 그런데 그 종목이 가면서 조정 주고 가면서 조정 주고 가면서 조정 주고, 절대 주식은 그냥 스트레스로 쭉 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런 구간에서 사가지고 물리시는 정치 테마 난 더러워서 안 한다. 그런 분들은 그냥 막 시세 막 주니까 그냥 여기서 비중 나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풀베팅을 때려요. 그러다가 내려오면은 와 30%못 버티고 손절하는데 그 다음에 길게 봤더니 다시 올라오고, 아 난 틀리지 않았었는데 종목 잘 봤는데, 그건 잘 본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매매 시나리오를 생각 안 하고 몰빵을 들어가니까 그런 거고, 오히려 좀 정치 테마, 대선 테마 하셨던 분들은 진득히 조정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요런 자리에서 막 이렇게 상한가 자리 요런 자리에서도 사는데 대신에 비중을 내가 이 종목에다가 뭐 한 5천을 받겠다 싶으면 이런 곳에 막 그냥 1,000만 원만 사요.
그럼 나머지 4천 혹은 여기다 2천 사면은 나머지 3천 분할 매수를 할 금액이 있죠. 이 종목에다가 내가 5천 정도를 사겠다 하면은, 그러면은 1,000만원 사고 얘가 뭐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그냥 수익 즐기는 거고, 만약에 얘가 예상치 못하게 막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좀 큰 폭으로 갔다가, 대선 테마는 분할 매수를 할 때 폭을 좀 크게 해야 됩니다. 막 최소한 10%, 막 15%, 20%막 이렇게 잡아야 돼요. 분할 매수가 막 3%, 2% 내려왔을 때 산다고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조정을, 상승을 그만큼 크게 하면은 그만큼 큰 조정이 따라온다는 점 꼭 인지를 하시고, 뭐 윤석열이 진짜로 뭐 정치계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은 이 관련 종목들 뭐 한 2연상, 뭐 3연상 뭐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2연상, 3연상 후에 조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분명히 따라와요. 무조건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SK 바이오팜 같은 거, 이거랑 좀 비유는 다른데, 이런 식으로 갖다 점상 막 이어지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무조건 나와요. 사람들의 심리는 이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 점을 꼭 인지를 하시고, 핵심은 실제로 정치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 마냐 이거라는 점. 하여튼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남은 주말 편히 쉬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